몇 번째 영상이지? 6번째 영상인가? 아니, 쉬었다가 좀만 더 가서 쉬었다가 촬영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참을 가야만 쉴 곳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다시 이어서 촬영하는 거야.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끊었다 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 오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한 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가고 그래야 되는데 길이 좀 그러네. 길이 쉴만한 데가 없어서, 그리고 습해가지고 이제 모기가 많아서 아무 데나 쉬었다간 모기한테 잔뜩 물릴 것 같아서. 여기도 원래는 샘물이 나오는 건데 뭔가 물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뭐 물이 지저분해가지고 이게 먹을 수는 있겠나? 세수도 못하겠는데. 아무튼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회원들은 어떤 삶을 영위해야지 오를까? 단순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삶은 좀 전까지 말했지만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 그렇다고 이걸 무시할 수는 없고 이걸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될 텐데, 같이 협력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들이 해결된 상태에서 좀 더 뭔가 더 인간의 육신이 온 이 세상에서 수행자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까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에게 자기 자아의식을 일깨우고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아카데믹 참여를 통해서 하루에 단 1시간이든 30분이든 혹은 이틀에 혹은 일주일에 1시간이든 그런 참여 방식으로 자신을 각성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의식을 일깨우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보다 수월하게 해결되면서도 걱정이 없도록 평안한 상태에서 그런 각성의 시간에 그런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정립하고 아카데미 동안 다양하게 활성화시켜서
음악적인, 문학적인, 예술적인 혹은 어떤 움직임의 에너지를 통한 그런 자신의 각성 상태를 일깨우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 어떻게 보면 수련이라 할 수 있고 명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목적이 너무 치중하지 않는, 어떤 집착이 치중하지 않는 자연스러우면서도 그냥 아카데미 같은 형식의 참여로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각성하고 일깨우는 그런 시간들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해 나가고, 그래서 바깥 세상과는 목이 진짜 목이 바깥 세상과는 차별된 그런 상태로 세상 사람들은 점점 각성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것들을 점점 잊혀져 가는 반면에 우리 공동체 회원들은 계속해서 각성해 나가고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스스로가 일깨우는 시간들을 채워감으로써 세상이 정해진 틀 안에서 막고 있는 모든 규범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성장을 막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그래서 진정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그런 강력한, 자유로우면서도 강력한 영적 소유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속세의 세상을 리더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회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분야에서 충분한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마치 세상 모든 대중들을 하나의 부품처럼, 부속처럼 필요적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리더하는 리더자들의 집합 장소로 거듭남으로써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전국에는 세상을 컨트롤하고, 또 쉽게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단체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거듭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도시를 건설하고 아카데미 교육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내 생존에 하고 싶은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내가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온 이유이며, 그리고 내가 왜 사는가 아까부터 계속 질문을 던진 나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는 답이다. 그럼 그대는 왜 사는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각자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가. 나 또한 이런 야망과 꿈이 없을 때는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어떻게 산들 죽음은 정해진 우리의 숙명이며,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그 어떤 존귀한 세상에 그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다 부질없는 것이며, 그것을 다 안고 갈 수도 없는 것이며 무모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론 자기 만족도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는 사람도 태반이겠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인간의 육신으로 온 이번 생에 그런 식으로 삶을
마감하고 만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처럼 느껴진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다. 그대는 왜 사는가? 그대는 왜 살아가는가? 그대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제 쉴 때가 나올 때쯤 됐는데 점점 몽이가 더 그냥 아주 그냥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들고 우네. 이 산에 특히 이게 습해가지고 모기가 많구나. 그리고 오늘 유난히 땀 냄새가 역겹네. 찌른데 비슷하게 막 땀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지지난주에 비하면 막 비 오듯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딱 모기가 좋아하는 땀 냄새네. 아직 나올 때가 멀었나. 그 벤치가 나올 때 되지 않았나. 더 가야 되나. 이러다 2시간째 걷게 생겼네. 어디서 분명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계속 여자 비명 소리 같기도 하고. 매미 소리 말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청각과 후각 모든 감각들이 좀 예민한 편이거든. 태생적으로 물론 타고난 능력을 태생적으로 그런 능력을 타고났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한 연습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 특히나 군 생활을 통해서 이 능력은 더욱더 향상됐어. 그전에도 내 생활 패턴 속에서 이런 능력들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생활 패턴을 갖고 있었지만 군에 가서 더욱 이 능력은 향상되었다. 지금 이왕 꺼낸 김에 그 말을 잠깐 하면, 내 군 생활은 휴전선이지? DMZ라고나? 거기에서 군복무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루의 일과가 이제 교대로 하기 때문에 낮이 될 수도 있고 가끔 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루 일과가 그냥 보초 서는 거야. 휴전선 보초. 낮 타임이 되면 낮에 갔다가 정상적으로 밤에 잠을 자는 거고, 밤 타임이 되면 밤에 갔다가 아침에 복귀했지? 아침에 복귀해서 씻고 그때부터 이제 잠을 자는 거야. 아침을 먹고 잠을 자는 거야. 그 다음에 저녁 때쯤에 일어나서 다시 또 야간 투입하고. 근데 주로 이제 밤에 보초를 쓰는 경우가 많았죠. 왜냐면 낮에는 시야가 넓게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높은 지대만 초소가 이제 높은 지대에 초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초소와 두 번째 초소가 높은 데 있다고 쳐. 그럼 그 사이로 좀 낮은 지역에는
한 두세 개가 더 있거든요. 초소가. 그럼 낮에는 그 두세 개 낮은 데 있는 초소에는 인원이 투입이 안 되고 높은 초소에만 이제 인원이 딱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대는 높은 초소가 그 강 쪽 끝에 하나랑 그리고 이쪽 산 중턱에 하나랑 해서 두 개가 있고 그 사이로 하나 네 개가 있었나? 네 개가 있고 그 다음 높은 초소가 이제 다른 소대에 퍼져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우리 관할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몇 개 그러면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있는데 여섯 개라고 쳐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투입해야 되니까 12명 소대 인원이 대략 소대 인원이 한 30명쯤 되나? 32명? 260 소수가 더 있었나? 밤에 거의 전원이 다 투입됐는데 낮에 두 팀 나가고 4명 4명에다가 잠깐 인원 좀 체크해 보시죠. 4명에다가 치사병 2명 6명 통신병 또 2명 7, 8명 이 종교 그쪽에 9명 그래도 20명이 필요했는데 그럼 초소가 한 10개쯤은 됐나 보네. 한 8개나 10개는 됐나. 아무튼 뭐 그 중요한 거 하니까. 여튼 그렇게 해서 낮에는 전원이 다 거의 투입하다시피 하고, 아니, 낮에는 딱, 교대 인원이 있어야 돼서 그렇구나. 초소가 8개까지는 안 되게 교대 인원이 필요하지, 낮에도. 그래서 낮에 온종일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총 2곳을 써야 되니까 한 번 투입하면 4명이 필요하고 결국 교대까지 생각하면 8명이 필요한 거네. 8명이 필요하고 그 낮에 투입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낮에 투입하고 밤에 장례하고 다시 낮에 투입하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계속 가끔씩 바뀌었는데 나도 낮에 쓸 때가 있는데 아무튼 그 규칙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잠깐만 몇 번을 샀어. 얘기하던 건 다 얘기를 해야지. 어우씨 뭐 이게 그래서 어쨌든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그냥 보초 쓰는 게 전부였어. 그 보초 쓰는 게 뭐 특별한 게 있나.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건데. 그리고 낮에는 뭐 이렇게 뭐 경치라도 보니까 뭐 그렇다 치지. 낮에는 이렇게 경치라도 볼 수 있으니까 날아가는 새도 보고 뭐 잠자리도 보고 하니까 그렇다 쳐. 근데 밤에는 뭐 한치 앞도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오로지 이제 보는 의미보다는 무슨 소리가 나는지 밤이니까 이제 조용하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가 나는지 뭐 동물들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적군이 침투해 오면 아무리 살짝 그런다고 해도 소리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소리를 사실은 감지하는 거지 뭐. 감시하는 거지. 눈으로 감시한다기보다 귀로 감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어. 특히 이등병 때는
신입일 때는 그냥 온갖 상상력이 떠오르는 거야. 계래군이 은밀하게 접근해가지고 내 목을 딸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온갖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죽기 싫으니까 이게 나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니, 혹시 알아? 내가 소리를 못 듣고 있다가 혹은 내가 졸다가 저기 와가지고 내 목을 딸지. 그래서 전방은 실탄을 다 준단 말이야. 수리탄하고 양쪽에 수리탄 2개랑 실탄, 그게 몇 발씩 들어가나? 24발씩 들어가는 거. 하나 둘 셋 24발 들어가나? 하여튼 총탄 양쪽에 3개, 6개. 아무튼 10발씩 들어가도 10, 20, 30, 40, 50, 60발. 거의 80발에 가까운, 아무튼 그런 총탄도 다 하고, 총탄 하나는 또 끼고. 그러니까 거의 100발 가까이인가? 100발 정도 쏠 수 있는, 완전 무장은 아니어도 그런 무장을 한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리탄 2개에다가. 곧바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오늘, 그리고 이제 가끔씩 중대장이나 소대장 혹은 선임하사가 잘 경계를 서고 있는지 순찰을 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찍하산 거지. 그분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순찰 도는 거 아니고, 하루는 소대장이 순찰 도고, 하루는 중대장이 순찰 도고, 하루는 뭐 상사가 뭐 돌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대로 도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일찍을 쓰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날은 이제 밤 새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순찰을 둔다고. 그러니까 불시에 순찰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적군이 내 목을 딸까봐 그런 데 신경이 곤두섰는데,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짬밥이 되면 순찰 오는지 안 오는지만 이제 신경을 쓴다고. 그 전에는 그냥 졸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이 사람이 익숙해지면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 어떤 현상이냐? 어느 날 나는 이등병 때인데 온갖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고참은 이제 나는 초소 밖에서 이렇게 보초를 쓰거든. 고참은 이제 초소 안에서 이 보초를 쓰고. 이게 근데 초소 밖에서 보초를 왜 써? 초소 안에 들어가지고 같이 보초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전방을 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그 초소, 그 입구, 초소를 이제 들어가려면 문을 열잖아? 그리고 창문이 나 있는데 그게 이제 전방을 향해서 하는데 고기를 주셔야지. 왜 등을 돌려서 후방을 주시하냐고, 부처를. 후인병, 뭐라고 해야 돼? 후인병이라고 해야 돼? 선인병 말고 후인병. 2인 1조니까. 그건 꼭 순찰 오는지 감시하라는 뜻이잖아. 좀 이상하긴 하네, 지금 생각하니까. 같이 전방을 보고 있어야지. 근데 어쨌든 선인병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유리창 안으로 전방을 주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탈파다 거기 누워가지고 그냥 잠자는 거야. 잠자러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선임병이 코까지 굴었거든. 코까지 굴면서 잘 자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번뜩 일어나더니, 야야, 순찰 오는데 왜 미리 말 안 하냐 이러는 거야. 아무리 인기척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한 30초쯤 지났을까? 진짜 순찰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발걸음 소리가. 그때 느꼈지. 아, 이거 괜히 고참이 아니구나. 나보다 청각이 뛰어나든지 뭐 오랜 동안 경험해서
이게 들리는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가 고참이 되면서 느낀 건데 이게 귀로 듣는 게 아니야. 청각보다 더 민감하게 땅의 진동을 느끼는 이 몸의 감각을 진동을 느끼는 거야. 이게 청각보다 더 먼저 느껴지는 거지. 걸어올 때 느끼는 공기의 진동이라고 할까? 땅의 진동? 뭐 이런 걸 느껴서 누가 오는지를 아는 지경까지 이제 이루는 거야.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 수행이지. 감각의 활성화랄까? 청각, 후각 그런 모든 감각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때 많이 좀 더 그 전에도 그런 패턴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때 좀 더 굉장한 연습이 되지 않았나.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게 공감을 할 텐데 전방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환경이 다 그렇게 사람을 만들게 되더라고. 어쨌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말이 이것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청각, 후각 뭐 이런 감각들이 좀 민감한 편이야. 그래서 사무실에 있을 때도 멀리서 나는 음식 냄새가 난 느껴지는데 안 난다고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안 들린다 그러고. 네, 그리고 시각도 좋은 편인데 맨날 컴퓨터만 보다 보니까 좀 그렇지만 산에 오면은 멀리까지 봐야 되니까 내가 산에 오면 시각이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전에 무슨 소리가 들렸거든요. 주기적으로 여자 비명 소리 같은 그런 소리. 어쩌면 실제 여자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어떤 용의 소리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 아니면 숲의 소리일 수도 있고. 일단 쉬었다가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예상대로 6시에 도착하거나 6시 반쯤에 도착할 것 같네. 잠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도록 한다. 이상.